이게 유조선이 사고로 어떤 기름 누출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가정했을 때에 파손된 부분에 있는 기름만 유출될 수 있도록. 근데 만약에 파티션을 하지 않으면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어떤 그 재난으로 이어질 게 이제 뻔하겠죠.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지역에 골고루 분산해 삶으로써 기후 변화로 인한 위기가 닥쳤을 때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파티션 전략을 우리가 공간 구조에 투영을 해서 지향하는 게 이제 저는 이제 맞다고 보고요. 이 부분은 사실 기후위기뿐만 아니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국가적인 어떤 위기를 타개하는 데 있어서도 유효한 지향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말씀하시다 보니까 궁금한 게 이게 신재생 에너지에 기반한 전기 자동차의 확대, 보급 또는 그린 수소에 기반한 수소 자동차의 확대.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도시 공간 구조에 있어서의 지금까지 그 기존의 패러다임, 컴팩트 시티를 추구하고 얼번 스프롤을 지향해야 된다라는 패러다임에 여러 가지 이유로 퀘션들이 좀 들었었는데, 교수님께서 이렇게 보실 때 최근에 기술 혁신에 따른 새로운 운송수단의 그 보급이 도시 공간과 어떤 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의제가 아닌가 생각을 일단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 솔직히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볼 기회는 아직 갖지 못했습니다만, 이 역시 조금 일반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 자동차가 보급되기 이전에 이런 탄소 배출과 관련된 문제가 있었나? 산업혁명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그 이후로 유례 없었던 탄소 배출 이런 것들이 누적이 돼서 지금의 어떤 현재 상태에 이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불편함을 감수를 하고 완전히 차가 없는 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수용을 일정 부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우리 후손 세대도 현재 우리가 누리는 수준의 어떤 그런 것들을 동일하게 누릴 권리가 있고, 이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적인 노력들을 방금 말씀하신 수소 자동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술적 변화를 우리가 이제 도시공간 구조에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자동차라고 하는 이 운송수단 없이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기는 불가능하고, 그렇지만 과거에 우리가 그냥 그 탄소 배출을 하면서 자동차를 타고 다녔던 그 시대의 어떤 그런 편리함 이런 부분들을 조금 다른 가치로 좀 치환을 하기 위한 노력들이 일상생활에서 모든 사람들이 조금씩 십시일반한다는 생각으로 진행을 하는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술 변화, 기술 발전을 우리가 이제 또 도시 공간 구조에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게 또 다른 새로운 과제일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지금 전기자동차가 사실은 여러 가지 이슈도 있지만 어쨌든 탄소 배출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 수소자동차 같은 경우를 어떤 식으로든 빨리 보급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기술적인 측면이 하나 있죠. 충전 시간이라든가 충전소 같은 인프라가 아직은 열악하고 불편합니다. 기술이 발전이 되고 인프라가 확장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누구든지 전기자동차로 이렇게 조금 갈아탈 수 있는 유인이 되지 않을까. 인프라를 같이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확립하려는 노력과 함께 조금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조금씩 감수하면서 도시공간 구조에서 삶에 적응해 나간다면 저는 충분히 그 의미가 있는 그 의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같이 이제 맥락을 좀 연결시켜서 보면 현재 수도권 집중화 현상, 공급망 재편 이런 것들이 이런 그 기후 위기와 연관해서 이런 시대적 그 흐름에 따른 공간 활용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이 지금 좀 바라보시는 큰 어젠다, 기후 위기라든지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라든지 또는 공급망 재편 등등에 대한 부분까지 좀 고려한다 그러면, 한국이 처한 수출 구조까지 고민해 본다 그러면은 앞으로 좀 어떤 식으로 이런 공간 활용이 적절하게 대한민국 국토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지. 기후위기가 본격적인 이슈로 대두되기 전까지는 어떤 수도권 집중이라고 하는 걸 어떤 경제적인 효율성의 논리,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췄던 게 좀 사실인 것 같고요. 기후변화로 인한 어떤 위기가 모든 지역에 이제 균등하게 적용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게 좀 중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무래도 그 특정 지역에 이제 사람들이 밀집해 살다 보면 어떤 외부에서의 그 예상치 못했던 익스트림한 재난이 닥쳤을 때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효율성이라든가 대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들어지겠죠. 우리가 이제 유조선의 어떤 배 설계 구조를 보면 기름을 유조선 전체에 한 번에 실는 것이 아니라 파티션을 나누죠. 이게 유조선이 사고로 어떤 기름 누출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가정했을 때에 파손된 부분에 있는 기름만 유출될 수 있도록. 근데 만약에 파티션을 하지 않으면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어떤 그 재난으로 이어질 게 이제 뻔하겠죠. 이 수도권 집중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수준의 어떤 리스크를 좀 담고 가는 공간 구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국토 불균형으로 인해 수도권만 사람들이 이제 집중이 되고 지방 중소도시들은 이제 좀 소멸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한정된 그 재원의 투자가
미흡해지다 보니까 꼭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무시히 관리하는 측면에서 문제되다 보니까 기후 변화로 인한 재난재해가 닥쳤을 때 수도권은 우리가 우려하는 위기와 또 다른 차원의 공간 형평성 차원에서 일정 수준 누려야 될 어떤 시설의 편익을 지방 중소도시나 소멸 위기에 있는 지역에서 누릴 수 없는 그러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도권 집중은 형평성이라든가 효율성 측면 모두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공간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지역에 골고루 분산해 삶으로써 기후 변화로 인한 위기가 닥쳤을 때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파티션 전략을 우리가 공간 구조에 대해 투영을 해서 지향하는 게 이제 저는 이제 맞다고 보고요. 이 부분은 사실 기후위기뿐만 아니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국가적인 어떤 위기를 타개하는 데 있어서도 유효한 지향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이 좀 바라보실 때 이 기후위기의 이슈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좀 필요한 혹은 주목하고 있는 기술들 뭐 그런 게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후위기라고 하는 게 도시뿐만 아니라 다양한 도메인 영역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그런 노력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도시계획 분야에서도 뭐 스마트 도시라고 하는 어떤 개념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어떤 그런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그런 빅데이터, IoT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접목을 해가지고 이제까지는 어떤 기술적 한계로 좀 어려웠던 기후위기와 관련된 사전 징후들을 찾아낸다거나 센싱을 한다거나 이런 걸 통해서 도시 전체가 거대한 유기체적인 어떤 시스템으로 관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술들 뭐 이런 것들이 기술 변화와 궤를 같이 해서 진행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조금 더 원칙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도시계획을 지향하는 사람으로서 탄소와 관련된 그 배출량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공간 구조를 이제 지향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다소 좀 추상적인 얘기로 들릴 수 있지만 우리가 기술과 구체적으로 접목을 해서 한다고 한다면은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뭐 탄소 발자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빅데이터로 우리가 좀 수집을 해서 실증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불필요하게 사람들이 뭐 이동하는 동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흔적들을 찾아내고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이라든가 툴이라든가 이런 데에 좀 반영할 수 있으면 거시적인 어떤 노력도 필요하지만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다 자연스럽게 내가 큰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도 일상생활이 자연스럽게 그런 식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술들, 기술 발전과 더불어 빅데이터 수집 기술도 발전하고 있고요. 이런 것도 분석하는 어떤 AI 어떤 기술도 발전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한 기회 요소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요즘에 이런 학회라든가 어떤 회의라든가 이런 데 나아가보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기술 활용을 어떻게 해서 미래상으로 나아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논의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을 또 듣다 보니까 도시계획과 또 지리학이 큰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단순하게 우리 학문적으로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실제 주민들과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학문이 또 좀 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교수님 오늘 긴 시간 벌써 이제 1시간이 다 돼갑니다. 긴 시간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셨고 오늘은 우리 이경주 교수님과 기후위기와 도시공학에 대한 실생활 주제들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았습니다. 이경주 교수님 마지막으로 뭐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개인적으로 솔직히 이런 그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는 거는 처음이다 보니까 제가 어색한 부분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우리 독자분들께서 좀 많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재미있고 중요한 논의에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또 다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